안녕하세요. 오늘 여주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과 함께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강의를 하게 된 저는 사단법인 국제강사교육진흥원의 오소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어르신들 중에는 고혈압에 대하여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는데 뭐하러 또 교육을 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둘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는 옛말이 있듯이 이번 교육은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는 그 내용이 맞나? 한 번 더 확인함과 동시에 앞으로 더 잘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앞서 해당 교육 영상은 대한고혈압학회와 의학 관련 전문가의 발표된 보편된 내용을 토대로 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고혈압 예방과 관리 교육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저와 함께 혈압을 낮추는 1분 체조를 하시면서 교육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긴장되었던 내 몸과 마음을 유연하게 만들어 보실 거예요. 먼저 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는 겁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이렇게 큰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내쉬어주는 것만으로도 혈압이 잠시 동안 안정이 된다고 하네요. 우리는 여기에 오늘 한 가지 동작을 더 넣어서 해보실 거예요. 양쪽 어깨를 뒤로 돌리시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시는 겁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아주 잘하셨습니다. 다음은 반대로도 돌리실 거예요. 앞으로 돌리셔야 되겠죠? 자,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내쉬시면 되십니다. 함께 해보실게요. 시작! 와, 아주 잘하셨습니다. 역시 여주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께서는 훌륭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두 동작을 한 번에 연결해서 해보시겠습니다. 시작! 어떠세요? 아까보다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시고 긴장감도 좀 내려가셨죠? 간단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방금 배우신 동작을 한 번 하실 때마다 5초 간격을 두고 3번 정도는 하셔야 되고요. 하루에 3회 정도 실시하시면 혈압을 낮추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혈압을 낮추기 위해서 삼삼하게 어깨숨 한번 쉴까? 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기억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혈압을 낮추기 위한 1분 숨체조도 배우셨으니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교육에 집중하시면 되겠습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 교육을 시작하기 위해 오늘 교육의 순서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혈압의 정의 및 기준. 두 번째, 고혈압의 원인 및 증상. 세 번째, 고혈압의 진단 및 측정. 네 번째, 고혈압의 합병증 및 부작용. 마지막 다섯 번째,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 총정리하는 순서로 오늘 교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압이란 무엇일까요? 알긴 알겠는데 뭐라고 딱 표현은 못 하시겠다고요? 그럼 저와 함께 다시 알아내시면 되십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혈압이란 하고 중간에 검정색 글씨 보이시지요? 이 글을 함께 읽어보실 거예요. 시작! 심장의 박동에 따라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
잘하셨습니다. 뇌에 기억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심장의 박동에 따라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 네, 맞습니다. 혈압이란 심장의 박동에 따라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을 말하며 환자의 심리 상태, 음주, 흡연, 운동 등 환경 조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혈압입니다. 바로 이 혈액의 압력은 심장이 수축하여 동맥혈관으로 혈액을 내보낼 때 가장 높은데요. 이때의 혈압을 수축기 혈압이라고 하고, 심장이 늘어나서 혈액을 받아들일 때 가장 낮은데 이때의 혈압을 확장기 혈압, 보통 이완기 혈압이라고 말합니다. 혈압의 수치를 읽을 때는 높은 수를 먼저 읽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보통 120에 80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여주시 노인복지관 모든 어르신들의 혈압이 120에 80 정상 혈압으로 유지되시기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고혈압 예방과 관리 교육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혈압이 높아진 증상인 고혈압 환자가 약 30% 정도로 추정됩니다. 10명 중에 3명 정도가 고혈압 환자인 셈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고혈압 환자의 혈관 내부 모양입니다. 양쪽으로 노랗게 부풀어 오른 부분 보이시죠? 혈관벽이 어떤 요인에 의해 두꺼워지면서 길이 좁아졌고, 그러다 보니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는 모양입니다. 마치 명절날 고속도로 톨게이트 상황처럼 많은 차들이 한꺼번에 모여 정체되어 있는 모습과 비슷한데요. 보기만 해도 답답하고 숨이 차고 혈압이 올라가는 느낌이 드네요. 길을 확 뚫어줄 수 있는 비법 오늘 배워야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치가 어느 정도가 정상 혈압이고 어느 정도가 고혈압이라고 할까요? 대한고혈압학회에서 제공하는 혈압 기준표를 함께 보시면서 어르신들과 좀 더 심도 있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혈압 분류라고 쓰여진 칸 보이시죠? 수축기 혈압이 120 미만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 미만을 정상 혈압이라고 말합니다. 네, 맞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알고 계시는 것처럼 120에 80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상혈압 바로 아래 칸에는 주의혈압이라고 써 있습니다. 말 그대로 평상시 생활하시면서 나의 혈압을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라는 의미인데요. 정상혈압과 수치가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높은 거 보이시죠?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되는 단계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고혈압 전 단계입니다. 수축기 혈압이 130에서 139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80에서 89 미만을 바로 고혈압 전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칫 관리에 소홀하게 되면 바로 고혈압으로 갈 수 있으니 아주 신경을 쓰셔야 하겠습니다. 이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받는 단계의 수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140에서 159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에서 99 미만은 1기 고혈압으로 경증도 고혈압이라고 말하며 2기 고혈압, 즉 중증도 고혈압은 수축기 혈압 160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 100 이상을 말합니다. 맨 아래 칸에 보시면 수축기 단독 고혈압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마 어르신들 중에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수축기 혈압만 높게 나오는 것인데요. 원인으로 가장 많은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과 대동맥판 폐쇄 부전증 등으로 심장의 박출량이 증가하고 있거나 동맥경화로 말초혈관 저항이 높아지고 있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완기 혈압이 낮게 나왔다고 이거 기계가 이상한 건가? 하고 무심코 넘어가지 마시고요. 의사 선생님과 꼭 상담하시고 진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고혈압은 의학적으로 교감신경에 의한 식경성 요인 기전에 의하여 체액성 요인에 의해 발생하지만 본태성 고혈압이 고혈압의 유발을 촉진하는 요인입니다. 그럼 본태성 고혈압이란 또 무엇일까요? 바로 원인 질환이 발견되지 않는 1차성 고혈압으로 가족력, 즉 유전적인 영향과 비만, 식습관, 흡연, 남성, 노령화 등이 바로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오래전부터 고혈압의 발생에는 유전적 요인이 중요하다고 간주되어 고혈압 때문에 병원을 방문하면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 있으세요? 를 꼭 묻는 건 그 경우 유전에 의한 고혈압으로 쉽게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들이 유전과 고혈압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느 유전자가 고혈압에 관여하는지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앞으로 연구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본태성 고혈압이 아닌 나머지 약 10% 정도를 차지하는 2차성 고혈압, 즉 속발성 고혈압은 명백한 원인 질환에 의해 발병합니다. 네, 고혈압이 발병하면 어떤 증상이 있을까요? 사실 초기에 고혈압은 뚜렷한 증상이 없어서 건강검진이나 일반 진찰 중에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혈압은 조용한 살인자라고 할 정도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간혹 증상이 있어서 병원을 찾는 경우에는 두통이나 어지러움증, 심계항진, 즉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거나 빠른 심장박동이 비정상적으로 느껴지거나 피로감 등의 혈압 상승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거나 코피나 혈뇨, 시력저하, 뇌혈관 장애 증상, 협심증 등 고혈압성 혈관 질환에 의한 증상을 호소하는 등 2차성 고혈압의 경우에는 종종 원인 질환의 증상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혈압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 혈압 때문에 두통이 생기질 않고 두통 때문에 혈압이 올라갑니다. 따라서 두통이 있으면 혈압보다 두통을 먼저 조절해야겠지요. 흔히들 목덜미가 뻣뻣하면 혈압이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많으시죠?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목이 뻣뻣해지고 그로 인해 혈압이 올라갈 수 있으니 목이 뻣뻣해질 때는 다른 이유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혈압과 고혈압의 원인과 증상까지 다시 한번 자세히 알고 나니 갑자기 걱정도 되시고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것 같으시다고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걱정을 걱정한다고 해서 그 걱정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여주시 노인복지관과 함께 더 잘 관리하시면 되시니까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열공하시는 어르신들의 혈압도 낮추고 내 피곤해진 눈과 뇌도 잠시 쉬실 겸 두 번째로 혈압 낮추는 2분 체조 함께 배워보시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고무공이나 또 아니면 이런 손수건이 있으신 분들은요, 양손에 꽉 쥐시면 되세요. 아,
없으시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실은 맨손도 아주 좋습니다. 이 맨손을 주시면 왠지 잘 될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짐하는 것 같고 고혈압이 금세 없어질 것 같고 그런 좋은 기분 드신다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맨손을 꽉 쥐고 최대한 꽉 주셔야 돼요. 네, 2분을 버티시면 되는 건데요. 쉬우시다고요? 그럼 한번 시작해 보실 건데요. 시간은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자, 한번 꽉 주시고요. 시작! 꽉 쥐세요. 아, 주먹을 꽉 쥐시는데 표정이 막 일그러지시면 안 됩니다. 표정은 웃는 얼굴로 하셔야 돼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표정이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나오거든요. 웃으면서 하셔야 효과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동이 되냐고요? 운동이 됩니다. 이걸 바로 등척성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어르신들께서 보통 알고 계시는 걷기와 뛰기, 줄넘기 이렇게 근육과 관절이 크게 움직이는 등장성 운동과는 조금 다르게 이렇게 꽉 쥐면서 근육의 수축이나 이완만으로도 우리 몸의 혈압을 낮추고 운동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처럼 날씨가 춥기도 하고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나가기 조금 힘드실 때는요. 운동을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마시고 책상에 앉으셔서 아니면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두 손을 그냥 꽉 쥐고 계시면 되세요. 지금 벌써 시간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들 심심하실까봐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데 주먹을 그렇게 슬쩍 풀으시는 어르신 안 계시죠? 이렇게 꽉 쥐고 2분을 했다 하시면 잠시 풀으셨다가 조금 쉬셨다가 혈액이 조금 돈다 하시면 다시 또 2분씩 그렇게 해서 하루에 3번 정도 실시하시면 되세요. 이게 바로 혈압을 낮추는 2분 체조입니다. 저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서 2분 정도 사실 꽉 채우면 좋겠지만 우리 어르신들께서 나중에 고혈압 예방과 관리 교육 다 마치고 제대로 시간 보시면서 정확히 실시하시라고 여기까지만 시범 보이는 걸로 마칠게요. 약속하세요. 등척성 운동, 내 혈압을 낮추는 2분 체조입니다. 만약 맨손이 좀 아프시면 손수건 잡고 하셔도 도움이 되세요. 고무공도 잊지 않으셨죠? 등척성 운동, 내 혈압 낮추는 2분 체조. 꼭 매일 3번씩 잊지 마세요. 등척성 운동 열심히 하고 나니까 기분 전환 되셨죠? 그럼 이번에는 고혈압의 진단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고혈압을 진단하는 올바른 방법을 한번 알아보시는 건데요. 혈압을 1회만 측정해서는 고혈압이라고 진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답니다. 어르신들 외에 가위, 바위, 보 게임 해보셨죠? 그때마다 우리 늘 썼던 말이 있습니다. 3세판은 해야지. 맞습니다. 기억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고혈압을 진단하실 때도 측정하실 때도 적어도 3번 정도는 혈압을 재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혈압을 재실 때 처음 측정한 혈압이 높은 경우에는 하루 간격을 두고 최소한 2번, 아니 3번 정도 측정합니다. 그 결과 이완기 혈압이 90 이상 또는 수축기 혈압이 14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혈압을 진단하기 위해서 측정을 한번 해보셔야 되는데요. 혈압을 측정할 때는 앉은 자세에서 5분 이상 충분히 안정을 취하신 후에 왼쪽 팔 옷 소매를 걷고 심장 높이에 팔을 두고 측정하는 거 알고 계시죠? 아마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평소에 혈압 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많이 재어보셔서 자세 정도는 베테랑이실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정말 잘 재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신다 생각하시고요. 팔과 등이 편하게 지지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리는 꼬지 않고 두 발을 평평하게 내려놓습니다. 측정하기 30분 이내에는 담배나 커피, 카페인 섭취는 피하셔야 하고요. 혈압은 2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평균치를 구하는데요. 3번 정도의 기록이 5 이상 차이가 난다면 한 번 더 측정해서 평균치를 냅니다. 혈압을 재시기 전에 자꾸 혈압이 높게 나오는 것 같으시면 아까 우리 처음에 배우신 큰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쉰 다음에 다시 한번 재보세요. 고혈압을 진단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는 24시간 보행 혈압 감시 검사를 시행하는 것인데요. 평균 수축기 혈압이 135 이상이거나 24시간 평균 이완기 혈압이 95 이상이면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고혈압이거나 고혈압 전 단계이거나 또 주의혈압이거나 어쨌든 고혈압이 의심돼서 치료하기 위해서는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고혈압이 의심되면 의사 선생님의 처방에 따라 고혈압의 정도 및 예후를 평가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검사를 먼저 진행하고요. 또 고혈압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적 요법과 함께 비약물적 요법을 함께 실시하면 좋은데요. 특히 고혈압 전 단계에서는 체중 조절과 식사요법, 행동수정, 규칙적인 운동 실시 등의 비약물적 요법을 먼저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으로 진단을 받으시면 반드시 약물을 이용해서 혈압을 정상으로 조절해야 하며 흡연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므로 급연을 적극 권장합니다. 아직 담배 피우시는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는 담배랑은 올해 꼭 헤어져 주세요. 고혈압은 합병증이 생기기 전에는 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머리가 무겁거나 숨이 차는 증상, 이명,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고혈압이 지속되면 인체기관에 손상을 일으키거나 관상동맥 및 뇌혈관 등의 콜레스테롤 지방 섭취 세포 따위가 동맥의 내피에 가라앉아 들러붙어 동맥벽이 두꺼워지고 단단해지는 죽상경화를 유발하여 합병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혈관 내부 사진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왼쪽 아래의 죽상경화증과 오른쪽 아래의 동맥경화증 사진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혈압의 합병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는 심부전,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심장 증세와 신경화, 신부전, 요독증 등의 신장 증세, 시력 저하, 뇌출혈, 뇌졸중, 혼수 등의 뇌신경 증상 등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고혈압성 망막증입니다. 고혈압성 망막증은 혈압 항진이 심할 때 안저혈관에, 즉 눈 안쪽 혈관에 혈관 협착과 수축 등이 나타나고 특유한 망막증이 발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뇌출혈과 뇌경색 등 뇌혈관 장애와 혈관성 치매입니다. 뇌혈관 장애에서 고혈압의 가장 심각한 합병증이 바로 뇌출혈인데요. 이는 고혈압으로 인해서 미세한 뇌동맥이 파열됨으로써 피가 뇌 조직을 손상시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뇌출혈이 발생하면 심한 두통과 함께 의식이 혼미해지는 증상이 나타납니다.
고혈압이 뇌출혈을 유발하여 뇌졸중이 발생하면 반신불수, 언어장애, 기억력 상실, 치매 등이 나타납니다.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고혈압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더 잘 아시겠지요. 세 번째는 심부전증입니다.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비대해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운동을 할 때 호흡곤란을 느끼고 심지어는 가만히 쉬고 있는데도 숨쉬기가 어려워지며 부정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한 발이나 폐에 부종이 생기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혈압과 함께 동맥경화증의 3대 발생 위험 인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흡연과 고지혈증입니다. 이 세 가지는 무조건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특히 혈관이 고혈압 때문에 손상이 되면 백혈구 및 혈소판 등의 손상 부위를 치료하기 위해 반응을 해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심장질환입니다. 고혈압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초기에는 단백뇨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 점차 악화되면 심경화증, 심부전증, 요독증 등의 만성 심부전이 발생합니다. 그 외에도 고혈압은 흉부, 복부에 동맥류를 유발하거나 말초동맥 질환을 유발합니다. 고혈압 예방과 관리 무조건 해야겠다는 사실 아마 더 잘 아셨을 겁니다. 절대로 고혈압 예방과 관리 잊지 마세요. 고혈압의 합병증까지 다 듣고 나니 마음도 무거우시고 걱정이 또 되기 시작하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번째, 혈압 낮추는 3분 체조. 아까 첫 번째 동작 혹시 기억나십니까? 어깨를 뒤로 돌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어깨를 앞으로 돌리면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두 번째는 손수건이나 고무공 아니면 맨손을 꽉 쥐고 2분 동안 버티는 등척성 운동. 기억나시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어르신들의 혈압을 안정시키고 낮춰주는 3분 손님 배워보실 건데요. 첫 번째 동작은 먼저 양손을 터시는 거예요. 양손을 터실 때 웃는 얼굴로 하시면 더 좋고요. 어깨에 힘이 들어가거나 양손에 힘을 너무 주시는 건 오히려 위험하세요. 어깨 힘을 빼시고요. 편안하게 털어내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근심 걱정, 또 고혈압에 대한 걱정 다 털어내시면서 숫자 8번 한번 세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어깨를 으쓱 올렸다 내렸다 막 힘을 주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편하게 내 몸에 힘을 쫙 빼고 하시는 거예요. 8번 숫자 세면서 같이 해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습니다. 벌써 세 번째 동작입니다. 심장에서 혈액이 나와서 우리 몸 구석구석 퍼져나가야 좋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양손을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를 편다 생각하시고 쫙 펴주시는 거예요. 쫙 펴주시는 거예요. 만세 하셔도 돼요. 어떤 동작이든 내 몸이 쫙쫙 펴진다 생각하시면 되시니까 8박자 세면서 한번 해보실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세 번째 동작 배우신 거고요. 마지막은 큰 숨을 쉬고 두 손을 내리면서 내쉬고 한 번 더 양손 올리면서 들이마시고 두 손 내리면서 후. 이렇게 4가지 동작을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어놓고 함께 부르시면서 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세요. 기분이 좋아지니까 운동도 잘 되고요. 혈압을 낮추는데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3분이라는 시간을 일부러 세기는 어려우시니까요. 보통 좋아하시는 노래를 틀으면 3분 정도 되거든요. 넘기도 하고요. 그러면 시간 재실 필요 없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스톤도 털고 어깨도 으쓱으쓱 하시고 양손도 쭉쭉 펴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도 잊지 마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면 내 호흡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혈압 낮추는 3분 체조 배워보셨습니다. 고혈압 합병증 걱정하지 마세요. 혈압 낮추는 3분 체조 함께 하고 나시니 기분 전환 되셨죠?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시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고혈압 약과 식사 관리, 생활 습관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대부분 복합적인 위험 요소를 지니고 있으므로 고혈압에서 식사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식사요법은 고혈압 관리에서 매우 중요하죠. 고혈압 환자는 우선 체중 조절, 염분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등 생활 습관을 교정하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 중에서 체중 조절이 가장 중요합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거나 비만 환자의 경우에는 저열량식을 시행하셔서 체중을 감량하셔야 심혈관계의 위험 인자를 줄이고 약물요법과 함께 고혈압을 관리하시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다만 섭취 열량을 제한하면 단백질 섭취 등 영양 공급에 제한이 될 수 있으니 신장 기능이 정상으로 유지되는 한 체중 1kg당 1에서 1.5g의 양질의 단백질은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또한 과도한 알코올 섭취는 고혈압 및 뇌졸중의 중요한 위험인자이며 약물요법의 효과를 약화시키므로 되도록이면 피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칼슘, 섬유소와 불포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드시고 커피와 같은 카페인을 적절히 제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은 한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맞습니다. 그게 귀찮다고 해서 약을 먹지 않는다면 안 될 일입니다. 분명한 건 고혈압은 심각한 병이니까요. 그런데 혈압약을 오랜 기간 매일 먹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죠? 혈압약은 종류도 다양하기도 하고 같은 종류라도 화학 구조가 조금씩 다르다고 합니다. 처음 혈압약을 드실 때 약간의 어지럼증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대부분 회복이 되고 몸이 붓거나 마른 기침이 나거나 설사 또는 입맛이 변하는 등 특정 성분의 약에 해당하는 부작용은 있지만 모든 환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압약을 복용하시다가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부작용에 대한 막연한 걱정으로 복용을 미루지 마시고 담당 의사선생님과 충분히 상의하셔서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에는 고혈압약이 좋은 게 많이 나왔고 아침에 한 번만 드시면 되니까 아침밥 드신다 생각하시고 꼭 챙기시고요. 그리고 혹시 주위에서 혈압약 대신 이거 한번 먹어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어. 이런 얘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반드시 의사선생님과 상의하셔서 건강한 혈압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혈압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셨습니다. 오늘의 교육 내용을 총정리하는 차원에서 고혈압 예방과 관리를 위한 7가지 생활 수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음식을 싱겁게 골고루 먹습니다. 오랫동안 짜게 먹는 습관으로 몸이 배어 있으시다고요? 아닙니다. 생활 습관은 지금부터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음먹기 나름입니다. 짜게 먹던 습관에서 싱겁게 먹는 습관만으로도 혈압이 굉장히 많이 낮춰졌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열심히 도전해 보세요. 두 번째, 살이 찌지 않도록 알맞은 체중을 유지합니다. 체중 관리에 신경 쓰셔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요즘 움직임이 적다 보니까 더더욱 몸무게가 늘어나고 있지요. 그럴수록 신경 쓰셔서 조금 더 움직이고 조금 더 부지런하고 하면서 내 몸무게를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매일 30분 이상 적절한 운동을 하면 되는데요. 밖에 나갈 수 없으니 운동을 할 수가 없다. 내 방 안에서 조그만데 무슨 운동을 하느냐.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제가 3가지 동작 알려드렸지요. 1분 숨체조, 2분 등척성 운동, 3분 실버 손유의 체조. 이렇게 3가지 동작만 잊지 않고 매일매일 실천하셔도 혈압도 낮추고 또 운동이 돼서 체중 조절도 일석이조로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더더군다나 아까 배우신 동작을 놓치시면 안 되십니다. 이제는 더 이상 핑계거리 없으세요. 그리고 4번째, 담배는 꼭 끊으셔야 하고요. 술은 되도록이면 삼가하십시오. 오랜만에 나중에 만날 친구들과 술 한잔하는 건 괜찮겠죠?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되도록이면 안 드시는 게 좋겠지요. 자, 5번째. 지방은 줄이시고요. 채소를 많이 섭취하세요. 그렇다고 채소만 드시면 안 돼요. 아까 배우셨듯이 적정량의 단백질 공급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력과 또 우리 뇌의 건강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요. 영양 공급을 잊지 마시고 아주 잘 해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6번째, 정기적으로 혈압도 측정하셔야 하고요. 의사 선생님의 진찰을 받으시면 더 좋습니다. 매일매일 혈압관리 책이나 메모장이 있으시면 하루에 한 번 정도씩은 꼭 체크하셔서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체크하셔서 이렇게 측정하시고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께 진찰을 받아보시면 혈압 관리를 하시는데 더욱더 잘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7번째, 스트레스를 피하셔야 하고요.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혈압약도 잘 드시고 생활 속에서 운동도 잘 하시지만 이상하게 혈압이 안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중에는 화가 많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가 걱정한다고 걱정이 해결되는 거 아니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누가 준다고요? 내가 안 받으면 됩니다. 되도록이면 노력하시고요. 내 혈압을 위해서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고혈압의 예방과 관리에 대하여 열심히 공부하신 우리 여주시 노인복지관 어르신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르신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고혈압이 무서워서라도 도망갈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 스스로에게 오늘 공부 참 잘했다 라고 박수 한번 쳐주실게요. 잘하셨습니다. 네, 오늘 배우신 고혈압 예방과 관리 내용 숙지 되셨죠? 잘 안 되셨다고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어디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요. 내일도 보시고 모레도 보시면서 계속해서 고혈압 예방 관리 잘 하시고요. 더욱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참
안 잊어버리셨죠? 혈압 낮추는 1분 숨체조, 2분 등척성 운동, 3분 실버 손유의 체조 기억하시고요. 매일매일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주시 노인복지관에서 제공하는 알차고 유익한 건강정보와 기쁜 소식으로 활기찬 날들 보내시기 바라고요. 어르신들 아무쪼록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